여러분, 우유를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충격적이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30년간 뼈 건강을 연구하며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 만난 72세 김정혜님은 20년 넘게 우유를 매일 드셨지만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지자마자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골밀도는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겨우 30%입니다. 100을 먹으면 70은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 친구분은 고관절 골절 후 요양원에 가신 지 단 하루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실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뼈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질 수 있어.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오늘 저는 병원 갈 필요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는 우유보다 1.5배 잘 흡수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뼈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제가 드린 말씀에 그리고 저희 어머니 지인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지난 30년간 뼈 건강과 칼슘 흡수 메커니즘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골절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얼마 전 만난 72세 김정혜님의 사례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김정혜님은 뼈가 약해질까 봐 무려 20년 넘게 우유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성실하게 챙기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저 살짝 미끄러지셨습니다. 큰 사고도 아니었어. 하지만 그 작은 충격에 고관절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든 김정혜님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셨죠. 골밀도 수치가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즉 위험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우유를 그렇게 열심히 마셨는데 왜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정혜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분명히 칼슘은 매일 충분히 드셨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칼슘만 많이 먹으면 뼈가 저절로 단단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를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끔찍한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은 짐작이나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우유의 배신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유의 칼슘 흡수율에 대한 충격적인 데이터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교차 검증한 결과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여러분, 고작 30% 남짓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100만큼 마신다고 해도 그중 70은 여러분의 뼈에 도달조차 못하고 그저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70%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멍이 크게 뚫린 항아리에 물이 새는 줄도 모르고 필사적으로 물을 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뼈가 채워지기만을 바라며 지난 수십 년간 밑 빠진 독에 우유를 붓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 풀리지 않던 모든 의문이 설명되었습니다. 72세 김정혜님께서 그토록 성실하게 20년간 우유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허무하게 고관절이 부러지셨는지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이 그토록 건강을 챙기셨는데도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요양원에 가시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셔야 했는지도 말입니다. 그분들은 칼슘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섭취한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잡아 둘 진짜 흡수율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여러분은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유를 마셔도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음식이 정말 뼈를 채우는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만약 지금 영상을 끄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70%를 낭비하는 지금의 방식을 평생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 낭비를 막고 뼈를 살리는 진짜 비밀을 알아가시겠습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뼈를 실제로 회복시키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 놀라운 음식들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70%의 낭비를 막고 우리 뼈를 실제로 채워줄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30년간의 연구 끝에 찾아낸 핵심, 그 단 하나의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뼈 건강은 칼슘의 양이 아니라 흡수율과 전달 물질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유를 통해 겨우 30%의 칼슘을 흡수할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은 무려 40에서 45%에 달하는 흡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1.5배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흡수율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에는 우유에는 거의 없는 뼈 건강에 결정적인 전달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와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이 애써 드신 칼슘은 그저 비싼 소변으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이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은 뼈에 가서 붙지를 못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딱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뼈에 시멘트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접착제가 없으면 칼슘은 혈액 속을 떠돌다가 결국 몸 밖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칼슘이 장에서부터 잘 흡수되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칼슘은 우리 몸의 문턱조차 넘지 못합니다. 즉 칼슘이라는 재료가 있어도 마그네슘이라는 열쇠로 문을 열고 비타민 K라는 접착제로 뼈에 붙여야만 비로소 여러분의 뼈가 되는 것입니다. 칼슘, 비타민 K, 마그네슘 이 세 가지가 삼박자처럼 완벽하게 맞아야만 우리가 먹은 칼슘이 단 1%의 낭비도 없이 뼈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뼈를 채우는 진짜 비밀입니다. 우유에만 의존했던 72세 김정혜님에게는 이 결정적인 접착제와 열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칼슘이라는 재료만 잔뜩 쌓아두고 정작 집을 짓지는 못한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세 가지 놀라운 요소를 모두 갖춘 여러분의 뼈를 구원해줄 그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로 통깨입니다. 네, 여러분이 반찬에 뿌려 드시는 그 작은 통깨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깨를 그저 고소한 맛을 내는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알갱이 속에 여러분의 뼈를 구할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통깨 한 숟가락에는 무려 9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여러분이 매일 통깨 3숟가락만 드셔도 우유 2잔에 해당하는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중요한 것은 흡수율입니다. 놀랍게도 통깨의 칼슘 흡수율은 약 40%에 달합니다. 우유의 30%보다 무려 10% 이상 높습니다. 이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작은 통깨가 어떻게 우유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껍질입니다. 통깨는 껍질째 먹기 때문에 칼슘이 고스란히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깐 참깨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얗고 예쁜 깐 참깨는 껍질을 벗기는 순간 칼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반드시 껍질이 붙어 있는 거무스름한 통깨를 드셔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72세 김정혜님, 고관절이 부러졌던 그분은 제 조언대로 우유를 끊고 아침마다
밥에 통깨 한 숟가락을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하지만 딱 3개월 정도 지나고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다시 했는데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간 것이 보였습니다. 김정혜님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밥 지을 때 통깨를 한 숟가락 넣으시거나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나물 무침에 통깨를 듬뿍 넣으시면 됩니다. 국이나 찌개에 살짝 뿌려도 고소한 맛이 더해지면서 칼슘도 보충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은 깻잎입니다. 여러분, 깻잎 열장에는 무려 21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통깨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죠. 하지만 깻잎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칼슘 흡수율이 무려 45%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녹색 채소 중에서 단연 최상위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까 찾던 그 전달 물질, 즉 접착제가 들어 있습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K가 엄청나게 풍부해서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혈액 속을 떠돌다가 빠져나가지 않고 정확히 뼈에 가서 딱 달라붙게 도와줍니다. 서울식품영양학회 조사에서도 깻잎의 이 놀라운 흡수율이 특별히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깻잎은 칼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칼슘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영양소까지 다 들어있는 완벽한 음식입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68세 박영수님은 매일 점심마다 깻잎 무침을 챙겨 드셨어요. 처음엔 입맛이 없어서 억지로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딱 한 달쯤 지나니까 지긋지긋하던 허리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더래요. 3개월 뒤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꼈던 그 뻐근함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깻잎 15장을 진간장, 다진 마늘, 통깨, 들기름으로 살짝 묻혀서 하루에 한 접시만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칼슘 권장량의 3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깻잎 장아찌처럼 너무 짜게 절여 드시면 안 됩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우리 몸은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애쓰고 칼슘까지 끌어다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간단한 양념으로 살짝만 묻혀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뱅어포입니다. 뱅어포 20g, 그러니까 손으로 한 줌 정도의 양에 무려 4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하루 칼슘 권장량의 절반을 이 뱅어포 한 줌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뱅어포의 가장 큰 장점은 이름 그대로 뼈째 먹는다는 것입니다. 생선뼈에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뱅어포는 그걸 통째로 먹으니까 칼슘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뱅어포류의 칼슘 흡수율은 약 35% 정도입니다. 우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 뱅어포에는 또 다른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뱅어포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비율, 즉 체내 이용률이 40% 가까이 높아집니다. 70세 이선희 님은 매일 밤중에 뱅어포를 구워서 드셨어. 처음엔 비린내가 나서 좀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에어프라이어로 바삭하게 구우니까 과자처럼 고소하게 먹을 수 있더래요. 딱 1년 만에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10%나 올라갔습니다. 이선희 님은 이렇게 간단한 간식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경험할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뱅어포를 넣고 180도에서 5분만 구우세요. 그럼 바삭바삭한 건강 간식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뱅어포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뱅어포는 나트륨 함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줌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통깨, 깻잎, 뱅어포 이 세 가지 음식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뼈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음식들의 효과를 반토막 내는 뼈 건강에 진짜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당장 피해야 할 뼈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통깨, 깻잎, 그리고 뱅어포를 매일 챙겨 드셔도 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끔찍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뼈를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싶다면 오늘 배운 3가지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과 동시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나쁜 습관을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은 놀랍게도 우유 그 자체가 아니라 우유만 마시면 된다는 위험한 믿음입니다. 저는 우유를 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 30%짜리 낮은 흡수율입니다. 70%가 그냥 버려지는데도 매일 우유 2잔을 마셨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정작 뼈에 훨씬 좋은 통깨나 깻잎, 뱅어포는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를 맸다고 굳게 밀었지만 실제 사고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72세 김정혜님처럼 20년 넘게 마셔도 고관절이 허무하게 부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한 가장 큰 적은 골절 그 자체가 아니라 나는 괜찮겠지? 라는 잘못된 안도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그 가짜 안전벨트를 풀고 흡수율 40%가 넘는 진짜 안전벨트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뼈를 훔쳐가는 무서운 도둑은 바로 짠 음식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뜨끈한 국물, 찌개, 그리고 각종 장아찌입니다. 여러분이 깻잎 장아찌가 맛있다고 짜게 드시는 순간 깻잎이 가진 그 좋은 칼슘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나트륨을 매우 싫어합니다. 몸에 짠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우리의 신장은 어떻게든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할 때 우리 뼈에서 애써 모은 귀한 칼슘까지 함께 붙잡아서 소변으로 무자비하게 내다 버립니다. 제가 뱅어포를 짜게 먹지 말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라고 말씀드렸는지 깻잎을 장아찌가 아닌 무침으로 드시라고 강조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나트륨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떠먹는 그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 여러분의 뼈를 녹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카페인과 탄산 음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습관처럼 커피 한 잔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뼈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십니다. 카페인은 칼슘이 우리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또한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칼슘을 소변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탄산 음료에 들어있는 인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칼슘과 결합하여 우리 몸이 칼슘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대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통깨를 밥에 뿌려 드셔도 식후에 바로 커피나 콜라를 마신다면 그 칼슘은 여러분의 뼈에 도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가 최악입니다. 뼈에 좋은 음식들을 드셨다면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이 나중에 지팡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유에 대한 맹신을 버리십시오. 둘째, 국물과 짠 반찬을 줄이십시오. 셋째, 식후 커피와 탄산음료를 피하십시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이 오늘 배운 통깨, 깻잎, 뱅어포의 효과는 2배, 3배로 강력해질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뼈를 훔쳐가는 무서운 도둑 3가지, 즉 짠 음식과 카페인, 그리고 우유에 대한 맹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도둑을 쫓아냈으니 우리 몸의 일꾼들이 이를 더 잘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드신 그 좋은 칼슘, 즉 통깨와 깻잎, 뱅어포의 흡수율을 지금보다 2배, 3배로 폭발시키는 생활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만 잘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습관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애써 챙겨 먹은 40%의 흡수율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돈 한 푼 들지 않는 햇볕입니다. 바로 비타민 D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장에서 흡수될 때 반드시 필요한 열쇠와 같습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칼슘이라는 손님이 우리 몸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비타민 D를 가장 쉽게 얻는 방법은 바로 햇볕을 쬐는 겁니다. 우리 피부가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딱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팔과 다리를 햇볕에 노출하면 충분합니다. 얼굴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도 괜찮아요. 팔과 다리만 햇볕을 받으면 되니까요. 아침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자외선이 가장 강해서 비타민 D 생성이 잘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 창문을 사이에 두고 햇볕을 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리가 자외선을 막아 버리거든요. 꼭 밖으로 나가서 베란다에 잠시 나가서라도 직접 햇볕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햇볕 쬐는 게 영 힘드신 분들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달걀, 노른자,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 한 토막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 D가 거의 다 들어 있어요. 달걀은 매일 한 개씩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점, 비타민 D는 노른자에만 들어 있으니 흰자만 드시는 분들은 꼭 노른자도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생선도 기름에 튀기면 비타민 D가 손실됩니다. 고온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산성 음식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성 음식은 칼슘이 이 장에서 잘 녹아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칼슘은 원래 산성 환경에서 잘 용해되거든요. 여러분이 깻잎 무침을 하실 때에 식초를 한 스푼 넣거나 샐러드에 레몬 드레싱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칼슘 흡수율은 훨씬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칼슘의 체내 이용률을 높아줍니다. 칼슘이 뼈로 잘 이동하고 뼈에 잘 붙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귤, 키위, 딸기, 파프리카에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과일이나 채소를 식후에 먹으면 그 식사에서 섭취한 칼슘이 더 잘 흡수됩니다. 통깨나 깻잎, 뱅어포를 드신 후에 과일을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비타민 C는 열에 약해서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니 가급적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뼈는 우리 몸의 근육과 같습니다. 자극을 주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은 뼈를 직접 자극해서 뼈세포가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이 뼈에 가장 좋아요. 하루 30분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꾸준히 걷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 예를 들어 등산이나 조깅을 처음부터 하시면 오히려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부담이 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쉬셔야 해요.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햇볕 쬐고, 비타민 D 먹고, 식초나 과일 곁들이고, 매일 걷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뼈에 좋은 음식 3가지를 드시고, 짠 음식을 피하고, 햇볕을 쬐고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뼈가 이미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수준까지 약해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뼈는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부러지기 직전까지는 아무런 통증이나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아주 미세한 경고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신호를 그저 나이 탓이라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무시해 버리십니다. 첫째, 이유 없이 허리가 뻐근하고 아픕니다. 단순히 근육이 뭉친 것과는 다릅니다.
뼈속이 시린 것 같은 느낌, 혹은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를 펴기 힘든 느낌이 든다면 이는 척추뼈가 약해져 미세하게 주저앉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하시지만 뼈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칼슘과 마그네슘 균형이 깨지면서 뼈가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또한 예전보다 키가 2cm 정도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골든 타임 대처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특히 어르신이 집안에서 넘어지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99%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며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자를 2번 죽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어머니 친구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분도 엉덩방아를 찧은 후 아마도 주변의 도움으로 급히 일어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금이 간 고관절이 완전히 어긋나 버렸을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의 낙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만약 어르신이 넘어져서 엉덩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환자를 안심시키며 담요를 덮어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마십시오. 뼈가 이미 부러진 상태에서 섣불리 몸을 움직이거나 부축하려다가는 어긋난 뼈가 주변의 신경과 혈관을 끊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2차 손상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통깨, 깻잎도 중요하지만 이 골든 타임 대처법 하나를 아는 것이 어쩌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분이 요양원에 가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우유만 믿지 마십시오. 흡수율은 고작 30%입니다. 둘째, 뼈를 채우는 진짜 음식, 통깨, 깻잎, 뱅어포를 매일 챙겨 드십시오. 셋째, 이 음식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햇볕을 쬐고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넷째, 어르신이 넘어지면 절대 함부로 일으키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우유만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골밀도가 떨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깁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3개월 만에도 골밀도가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무릎에 힘이 생깁니다.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밥 위에 통깨 한 숟가락을 더하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뒤에 운명을 바꿉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 친구분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분도 평범한 낙상이었지만 결국 요양원에서 쓸쓸히 눈을 감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들이 그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